우선 당연히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던가 극단적으로 진짜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이 된다던가 너무 우울한 상태가 계속되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깨지게 되면서 그게 아기한테도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거는 정말 극단적으로 엄마가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는 일반적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봄 여성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정선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좀 의학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쉽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임신을 확인하려면 결국에는 초음파를 보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확인을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임신 테스터기죠. 아침 첫 소변으로 떨어뜨렸을 때 두 줄이 나오면 임신이다 라고 알 수 있지만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자궁 내 제대로 임신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임신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혈액 검사에서 임신 호르몬인 베타 HCG라는 호르몬을 체크를 해보면 또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임신일까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산부인과에 오셔가지고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혼자서 그런 거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지. 사실 저희가 다 하는 일이 이런 일이기 때문에 환자가 설사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환자한테 가치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이제 최대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의학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지 그걸 가지고 이제 도덕적으로 비난을 한다거나 판단을 한다거나 가치 판단 이런 거를 하는 선생님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그거를 걱정할 시간이 더 지나서 임신 주수가 더 진행이 되는 게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셔서 만약에 원치 않는 임신이라면 상의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닙니다. 약간 그레이 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히 이제 불법이 아닌 거가 됐고 된 지는 오래됐는데 이게 또 합법인지 뭐 어쩐지를 하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몇 주까지는 괜찮다. 뭐 몇 주부터는 낙태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게 국회에서 법이 확실하게 정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되게 논란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24주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기를 살릴 수 있다고. 그런데 24주 이후부터 낙태를 하면 뭐가 될까요? 아기를 살릴 수 있는데 낙태를 하면 살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아직 딱 주수가 딱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딱히 증상이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오히려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내 뱃속에서 제대로 임신이 유지되고 있는 게 맞는지 조금이라도 뭐 피가 비치거나 분비물이 많아지면 또 걱정도 많이 하시고 배가 좀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 또 걱정하셔서 오시는데 우선 너무 걱정이 되시면 당연히 병원 오셔서 초음파나 진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임신 초기 한 20주 정도까지는 거의 태동이 없기 때문에 아기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체크를 했을 때.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그냥 평상시 생활하던 대로 잘 생활을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진짜로 불안하면 이제 아기 상태 당연히 보여드리고 이렇게 아기 너무너무 잘 있고 잘 움직이고 심장 박동도 잘 뛰고 있으니까 엄마 좀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입덧 없는 분들은 내가 임신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한 뭐 4개월쯤부터 약간 배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임신을 했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궁이 커지니까요. 저는 태교를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당연히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던가 극단적으로 진짜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이 된다던가 너무 우울한 상태가 계속되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깨지게 되면서 그게 아기한테도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거는 정말 극단적으로 엄마가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는 일반적으로 태교를 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태교는 없습니다. 일상
건강적으로 잘 지내고 최대한 이제는 일상을 즐겁게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이면 되는 거지, 딱히 음악을 막 항상 듣는다고 해서 아니면 좋은 걸 먹는다고 해서 그게 아기한테 다 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꼭 저는 아기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엄마가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기가 안정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만 뭐 동화책을 들려준다 해서 아기가 듣는다거나 좋아한다던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엄마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고 그냥 그런 거지, 아기가 직접적으로 그걸 듣고 좋아한다거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임신을 했을 때 흑염소를 먹으면 더 좋다던가 하면서 어른들이 흑염소를 해줬다, 즙을 해줬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거는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난임에도 뭐 도움이 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통해서 자꾸 뭘 해결하려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거는 그냥 다 낭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 중에 성관계를 아예 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엄마의胎반이 너무 자궁 경부에 가까이 있다던가 자궁 경부가 너무 짧다던가 아니면 출산 직전이라던가 이런 아주 특수한 상황, 아니면 아예 임신 초기 이런 때가 아니면 성관계 하셔도 됩니다. 부부관계 다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임신 도중에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보호한다고 다 철벽치고 성관계를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두 분이서 너무 과격하지 않게 젠틀하게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되지, 그거를 꼭 이 기간에는 하면 절대 안 되고 아기가 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는 아니시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아예 초기 아기가 잘 착상되고 자랄 수 있는 임신 6주에서 뭐 보통 초기라면 9주, 10주 정도를 의미하는데, 그때까지 아기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성관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출산 직전에는 이제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기가 그 전까지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태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오신 분도 계셨고,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원인을 알 수가 없이 그냥 임신 거의 분만 직전에 아기가 사산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단 그런 상황을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을 가진 분들한테서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을 생기지 않게 조금 처음부터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또 노산일 경우에 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만 35세 이전에 출산을 끝내는 게 가장 아이한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여성이 출산을 만 35세 이상에서 할 경우에 노산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성의 퍼틸리티,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이제 35세부터 많이 떨어지게 되고 다운 증후군의 그런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유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한 45세 정도 돼야 그런 수태 능력, 생식 능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유전자가 오래되면 될수록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여자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난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좋고 젊을 때 써야지 35세 이상이 돼서 너무 오래된 난자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염색체에 문제가 생길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물론 요즘 결혼을 되게 늦게 하고 또 출산도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만약에 좋은 파트너가 있다라고 할 때는 아기를 만 35세 이전에는 출산을 하는 게 아이도 건강하고 엄마도 회복이 잘 되고 그만큼 또 아기를 기를 수 있는 체력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젊었을 때 저는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자연분만을 할 때도 젊은 친구들은 금방 배도 들어가고 금방 걸어 다녀요, 아기 낳고서는. 근데 뭐 제 나이쯤 된다던가 이런 분들이면 진짜 출산하고 거의 뭐 죽어가죠. 끙끙끙끙 앓고 막 몸도 많이 힘들고 그럴 수 있죠. 나이가 깡패입니다. 그렇죠. 네, 낭설입니다. 제왕절개를 한다고 해서 배에 힘을 못 준다던가 허리에 힘이 약해진다던가 이런 거는 다 거짓말들이에요. 우선 당연히 제왕절개가 작은 수술이 아니에요. 배를 10cm 정도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거고 그 회복을 하는 게 당연히 엄마 몸에는 힘든 거지, 그냥 제왕절개 자체를 했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흉터도 크게 남고 하니까 그런 기분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부부한테 어르신들이 간섭이라든가 너무 관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그 둘이서가 가장 주도적으로, 엄마 아빠 부부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키우는 거라던가 출산을 할 병원을 정한다던가 아니면 산후조리를 할 곳을 정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그 부부가 같이 그냥 할 수 있게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요즘 아이가 귀해지다 보니까 임신을 했을 때 어른들께서 또 너무 관심이 많고 기쁘고 하시니까 좋은 마음에서 이것저것 막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멀찍히 응원을 해주면서 부부가 같이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조언 정도 해주시면서 서포트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자기 몸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산후조리를 할지 이런 거를 제일 깊게 고민하는 거는 사실 엄마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부분은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냥 서포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출산이라는 과정이 상당히 여성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몸의 변화를 야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도 많으실 거고, 또 몸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의 예전에 예쁜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조금 슬퍼하실 수도 있고 우울해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런 과정에서 분명 저희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잘 모르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이 아마 다 계실 거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상의를 하시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출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뭐 시자비를 해서 아기를 꺼낼 수도 있고 제왕절개로 그런 식으로도 또 할 수 있지만, 꼭 제왕절개가 반드시 필요한 의학적인 컨디션들이 몇 가지가 또 있고, 또 자연스럽게 자연분만으로 나왔을 때 더 좋은 컨디션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주치의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실 거고 제안을 해주실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계속 잘 따라서 끝까지 전문가들을 믿고 하시면 안전하게 출산하실 수 있으시니까, 너무 그런 과정에 대해서 겁먹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나는 꼭 제왕절개를 무조건 하겠다, 나는 꼭 자연분만을 무조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고집을 부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오늘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게 됐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 평상시에 궁금해 하셔서 저한테 또 물어보는 질문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성교육을 저는 하기도 하거든요. 어린 친구들.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리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느꼈던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여성의 불편감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준비 중입니다. 나중에 제가 저의 브랜드를 딴 생리대를 여러분께 이제 만나보게 좀 해드리고 싶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